이 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고 3일 동안은 돈 막 거의 플렉스야. 떡볶이도 못 먹던 거 먹고 막 이러다가 나머지 27일에는 항상 빈곤하게. 광금님도 그러세요? 아유, 저도 그랬죠. 똑같죠. 아, 지금은 좀 덜 하시고. 아유,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네. 직장인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지갑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월급 자체가 예전에 쓰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90년생. 제가 90년도생인데 진짜 떡볶이가 컵떡볶이 500원이었거든요. 난 300원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요즘에 떡볶이를 못 사 먹겠어. 근데 09년생들은 엄마 떡볶이 사 먹게 난 14,900원만 주세요 이런데요. 아니 근데 떡볶이가 14,900원도 아니야 사실. 더 비싸죠. 네, 뭐 역적. 토핑 추가하고 막 이러면은 2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고물가에 닫힌 지갑. 상반기 실질 소비 수준이 2003년 이후 최저다. 뭐 쉽게 말해서 월급보다 떡볶이 값이 더 더 오른 네,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축의금 10만 원도 눈치 보이네. 예식장 식대 상승에 지갑 탈탈. 제가 이걸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정확히 2달 전에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일단 결혼식장부터 잡으십시오. 아. 매년 식대가 거의 10에서 15%씩 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원을 내면은 되게 많이 낸다고 그쵸. 생각했잖아요. 나 때는. 저는 10만 원을 내면 퉁이에요. 그냥 똔똔이에요. 오. 그래서 저도 뭔가 10만 원을 내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가서 밥까지 먹으면은 오히려 호텔 예식장 이런 데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네. 진짜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식비, 교통비, 그리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 거주비까지 하면 월급 반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안 쓸 수 없잖아요. 안 쓸 수 없죠. 저거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되거나 식비라든가 혹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비율을 보시면.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투자를 하려면 내가 월급으로 받은 돈 이외에 뭔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그걸 투자를 하는데 아니 돈을 모을 수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돈이 없죠. 네. 모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투자라도 하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모은 돈이 한 개도 없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주식하면 3전 떠오르는 사람 많다.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 안 그래도 저희가 3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라이브 때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도 30%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냈어요. 이 정도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광감님? 그냥 내부적으로 엄청 심각하다. 이거에 대한 해결안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과를 했다는 것은 지금 뚜렷한 방안도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없는 개인 투자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쵸. 이런 악재들을 막 오면 막 몇십 %씩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미국 주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지금 보는 미국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네, 그쵸. 어떤 결과가 있을까? 2021년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미국 개별 주식들. 엔비디아 뭐 압도적이죠. 487%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 69%, 애플 67%, 마이크로소프트 56%. 오늘의 주인공. 오른쪽에 하나가 껴들어가 있는데 저게 뭐죠? 네,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100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미국의 우량한 기술주 100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저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39% 정도면 뭐 엔비디아는 제외하고 네.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SML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네요. 그럼요. 엔비디아 빼면은 대체로 상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금 적금 넣는 것보다 낫네요. 아유, 훨씬 낫죠. 7위부터 15위 얘네들도 특히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던 보시면은 뭐 테슬라, 페이팔, 월트 디즈니 많이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 13위 유니티가 보이십니까? 저게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의 고점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시계열을 좀 넓혀가지고 10년 동안 100만 원씩 나스닥 100을 계속 모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월 100만 원씩 나스닥 100을 모았다면은 현재 수익이 원금 빼고 수익이 2억 3천만 원 정도.
원금 빼고? 원금 빼고 그러면 이제 원금을 합치면은 뭐 당연히 훨씬 큰. 원금이면 얼마지? 1억 2천 아니에요? 거기에 1억 2천은 3억 5천만 원에 내가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거. 대박. 근데 그냥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5%라고 해도 적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겠죠. 야, 대박이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얘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기간 동안 오랫동안에 적립식을 모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쌓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때마저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네. 왜냐면 10년 전부터 쭉 모았기 때문에 앞에 쌓여있는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그 수익률을 까먹는 거지 밑으로 언더로 파고들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120개월이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원금 손실을 보는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보면은 원금 손실 기간은 8개월. 120개월 중에 8개월이면은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 투자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내가 좀 손실이나 좀 이제 고통스러운 기간이면은 수익을 2억 3천만 원. 괜찮다.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뚜렷한 목적이 생기면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의미가 있네.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아무리 1등 기업이라도 노키아 같은 사례도 있잖아요. 1등 기업이었다가도 망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시기가 개별 기업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앞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다른 기술주만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의 40% 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감당하는 것 대비 수익은 꽤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 어떤 관점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뭐 10만 원밖에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바꾸면은 10만 원이니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한테는 의미 없는 돈이라고 이미 내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장기 투자를 해보셔라. 그치. 그 관점을 좀 바꿔보시고. 좋다. 네. 너무 좋은 네. 관점이네요. 제일 자주 설명을 드렸던 S&P 500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10년 동안의 투자를 100만 원씩 했을 때 나스닥 100의 원금을 뺀 수익 그리고 S&P 500의 수익만 갖고 온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수익이 나스닥 100이 그러네요. 높네요. 더 높습니다. 네. 장기 성과의 결과는 현재까지 나스닥 100이 더 뛰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스닥 100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 100에서 S&P 500에 포함되는 종목이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S&P 500이 오르면은 나스닥 100도 오르고 S&P 500이 떨어지면 나스닥 100도 떨어진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80%가 종목이 겹치니까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수익은 더 뛰어나니까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더 뛰어난 대신에 보시면은 하락을 할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표를 컴팩트하게 보여드리려고 앞에 걸 안 보여드렸는데 닷컴 버블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까지 유출을 들으셨다면 이런 걸 유출해 보실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S&P 500을 좀 모으다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네? 라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럴 때는 나스닥 100을 매수를 하는 것도 네. 나스닥 100이 많이 떨어졌다면 회복을 할 때도 엄청 많이 회복을 네, 하니까 나스닥 100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싸졌으니까 이걸 한번 사볼까? 그쵸.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겠다. 금융런님이 20대로 회귀했다면 S&P 500과 나스닥 100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갔을 것 같나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몇 대 몇의 비율로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은 70만 원은 S&P 500을 꾸준히 모으다가 나머지 30만 원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떨어지네? 그때 이제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관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까? 왜냐면은 장기간 우상향한다면은 오랫동안 남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할 수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이거 잃는 거 아니야? 많이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요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시니까 그러면은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더 사셔라. 주식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만들어 보시라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많이 떨어지는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났던 적도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반토막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야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너무 드물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일어나는 그 비율로 생각했을 때 한 20% 정도 하락하면은 좀 추가로 매수할 만한 그 정도 수익률이었다. 과거 통계로 봤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하리님께서 뭐 증여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광금님 이 재테크 기초반에서 하나요 이거? 네, 그 너나위님하고 네. 이제 저랑 이제 재테크 기초반이란 강의를 열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국 주식을 모아가실 때 세금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모아갈 수 있는 방법,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모아가는 그 과정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맞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강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IFP 계좌를, ISA 계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광금님 수업 남겨놨으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이다 보니까 내 월급보다 다른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 때부터 늘 겪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참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시기, 남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인 만큼 나는 좀 좋은 투자를 해서 남들과 어떠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해줘 일부를 1시간 남짓 신청해주신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꿀 정보를 얻어가신 겁니다. 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오늘 넣은 그 100만 원이 결정 짓는다는 거. 저희가 주식 사연도 받고 있거든요. 저 지금 주식 계좌가 난장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거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금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혹은 나 주식 어떤 거 사죠? 어떤 걸 모아가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구해줘 일부 사연 보내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다 보내시면 우리 광금님이 라이브 나와서 내 사연 다 해주는 건데 1대1 마킹 해가지고 해주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목요일날 구해줘 일부 할 때 매주 좀 궁금한 주제 가지고 올 테니까 참석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